전 세계가 한국이 정말 독하게 마음먹었구나 라며 경악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전 세계 139개국을 대상으로 78개의 세부 지표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글로벌 혁신 지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어느 나라가 가장 미래를 잘 준비하고 새로운 기술을 잘 만들어내는가를 점수로 매기는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2025년에서 2026년 성적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과 중국의 주요 언론들이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세계적인 공신력의 한 보고서 때문인데요.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의 시대는 계속되겠지만 그 주인공은 이제 바뀌었다. 그동안 아시아의 기술대장 노릇을 하던 일본, 그리고 엄청난 돈으로 전 세계를 압박하던 중국, 이 두 나라가 동시에 멘붕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보다 훨씬 작지만 훨씬 독한 한 나라가 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렸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은 저 멀리 뒷걸음질 쳤고 중국은 아무리 돈을 써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세운 나라는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단순한 순위 한두 계단 차이가 아닙니다. 일본 전문가들이 우리는 이제 한국을 따라갈 수 없다 라고 한탄하게 만든 결정적인 수치, 그리고 중국이 그토록 뺏고 싶어 하지만 절대 가질 수 없는 한국만의 능력이 데이터로 증명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소식을 듣고 전 세계의 지식재산의 수장까지 한국으로 긴급히 날아왔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난리인 걸까요? 왜 지금 일본과 중국이 그토록 한국을 질투심에 째려보면서도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제치고 압도적인 자리에 앉게 됐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 경제 불황으로 많이 힘드시죠? 전 세계의 경제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모두 힘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는 만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하루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정말 깜짝 놀랄만한 한데요. WIPO가 평가하는 78개 세부 지표 중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찍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단 첫째, 인적 자본 및 연구 부분 7년 연속 세계 1위, 전무후무한 기록인데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요. 올림픽에서 7연패 하는 것만큼이나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139개국이 매년 우리를 추격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한 걸까요? 혁신의 근본은 결국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땅이 넓어도 결국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바로 이 사람에서 압도적인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에서 1위냐고요? 기업 연구 비중 세계 1위.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대학 연구실에만 틀어박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뛰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연구 인력을 엄청나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박사님들은 논문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팔리는 제품을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둘째로는 GDP 대비 기업 수행 R&D 비중 또 세계 1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부가 돈을 퍼붓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자기 돈으로 미친 듯이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정부 주도 R&D는 때로 시장과 동떨어진 결과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업 주도 R&D는 다릅니다. 시장의 수요에 즉각 반응하거든요.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 경쟁사가 뭘 내놓는지 이걸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기술을 개발하는 거라 우리 제품이 해외에서 진짜 팔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R&D 투자 규모를 보면 정말 소름 돋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연간 R&D 투자가 수십조 원이니까요. 이 정도면 웬만한 나라 GDP보다 많습니다. 다음은 특허인데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특허를 많이 내는지 아시나요? 경제 규모 대비로 따지면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냅니다. 왜 특허가 중요할까요? 특허는 단순히 종이 쪽지가 아니라 이건 기술 장벽이거든요. 우리가 특허를 선점하면 다른 나라 기업들은 우리한테 로열티를 내거나 아예 그 시장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에서 압도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특허 장벽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PCT 국제 특허 출원 세계 3위입니다. PCT가 뭐냐면 한 번 출원하면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제 특허예요. 우리가 3위인 건 우리 기업들이 국내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삼성이 갤럭시를 출시하기 전에 뭐 할까요? 전 세계에 특허 장벽을 쳐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애플이나 중국 기업들이 함부로 못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정부 온라인 서비스 세계 1위입니다. 이거 진짜 의외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정부 효율성에서 점수가 낮았었거든요. 근데 2025년에는 정부 온라인 서비스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원 처리, 세금 신고, 사업자 등록, 각종 인허가 이런 걸 온라인으로 얼마나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정부24 써보셨나요? 주민등록 등본, 병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클릭 몇 번이면 집에서 다 뽑을 수 있잖아요. 이게 당연해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해외에 가보면 아직도 직접 관공서 가서 줄 서야 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행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예요. 그리고 이게 왜 혁신 순위에 중요하냐고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아는데요. 스타트업이 사업 시작하는데 인허가 받는데 6개월 걸리는 나라와 온라인으로 3일 만에 끝내는 나라, 어디서 사업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후자겠죠. 행정 효율성이 높다는 건 기업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이게 혁신 속도를 결정짓는 겁니다. 다음은 전 아시아 챔피언 싱가포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데요. 한국이 60점이고 싱가포르가 59.9점입니다. 겨우 0.1점 차이. 근데 이게 단순한 근소한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아시아 혁신 맹주 자리를 놓고 벌인 전쟁의 결과입니다. 싱가포르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시나요? 면적은 서울보다 작고 인구는 560만 밖에 안 되는데 1인당 GDP는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시아 혁신의 허브로 군림해왔습니다. 싱가포르의 강점이 뭐냐면 제도와 사업 고도화인데요. 쉽게 말하면 법치주의 완벽하고 부패 제로, 투자 환경 최고, 벤처 캐피털의 천국입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벤처 캐피탈 관련 지표 10개에서 세계 1위를 찍었어요. 전 세계 스타트업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는 이유가 이겁니다. 돈이 몰리는 곳. 그게 바로 싱가포르였어요. 그런데 2025년에 싱가포르가 세계 5위로 한 계단 떨어졌고 한국이 세계 4위로 한 계단 올라가면서 역사적인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핵심은 바로 혁신의 질인데요. 싱가포르는 돈을 연결하는 허브로서는 완벽하지만 실제로 기술을 만들어내는 능력에서는 한국이 압도했습니다. 한국이 싱가포르를 이긴 핵심 분야는 지식 창출, 특허, 논문, 기술력, 그리고 제조업 역량에서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능력, 그리고 R&D 밀도에서 GDP 대비 연구개발 집중도가 훨씬 뛰어났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싱가포르는 좋은 경기장이고 전 세계의 선수들이 와서 경기하기 좋은 장소인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슈퍼스타 선수들이에요. 우리가 직접 뛰면서 골을 넣는 겁니다. 삼성의 반도체, LG의 배터리, 현대의 전기차 이런 건 싱가포르가 절대 못 만들죠. 왜냐? 제조 인프라가 전혀 없거든요. 결국 2025년의 판도의 변화는 글로벌 경제가 금융 중심에서 딥테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딥테크 전쟁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싱가포르에게 미안하지만 아시아 1위는 이제 우리 겁니다. 다음은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는 말, 예전엔 그냥 희망사항처럼 들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성적표는 정말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 1위이자 세계 4위, 일본은 무려 12위, 무려 8계단이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때 기술의 상징이라 불리던 일본이 왜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걸까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오래된 고급 시계를 고집하는 할아버지와 최신 스마트워치를 찬 청년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모노즈 쿠리, 즉 장인 정신을 엄청나게 강조해 왔습니다.
한 우물만 판다. 완벽해질 때까지 내놓지 않는다는 정신이죠. 물론 훌륭합니다. 그래서 잔고장도 없고 사실 일본 제품의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를 받지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속도전의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관공서 가면 아직도 팩스를 쓰고 서류 뭉치에 일일이 도장을 찍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2026년인 지금도 일본은 이 아날로그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스마트폰 하나면 주민등록 등본 떼는 건 1도 아니죠. 이번 조사에서도 한국은 정부 온라인 서비스 부분 세계 1위를 차지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일본 기업들이 회의하고 도장 찍고 결제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AI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미 제품을 전 세계에 팔고 있습니다. 장인 정신이 고집이 되는 순간 혁신의 속도는 멈춰버리는 법이죠.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성적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국은 인적자본 및 연구라는 항목에서 무려 7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새로운 걸 연구하는데 미쳐있다는 뜻입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에만 해도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술을 배우러 다녔어요. 소니, 파나소닉, 도요타 이런 기업들이 우리의 롤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한국은 4위, 일본은 12위, 격차가 8단계죠. 일본이 과거의 영광을 지키려고 수비할 때 대한민국은 매일 밤 불을 밝히며 새로운 기술을 공격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이제는 우주항공 분야까지 일본을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일본은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예요. 하나를 만들더라도 100년 가는 걸 만들죠. 장인정신, 품질 최우선. 반면 한국은 속도를 추구합니다. 빨리 만들고 빨리 시장에 내놓고 빨리 피드백 받아서 개선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100점짜리를 10년 걸려 만드는 것보다 70점짜리를 1년 만에 만들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삼성 갤럭시만 보더라도 매년 새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게 한국식 혁신입니다. 일본 소니는 완벽한 제품 만들려다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밀려났어요. 블룸버그 같은 외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의 역동성이 혁신 모델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외신들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지나 미국의 기술 매체들은 일본은 너무 신중하다가 기차를 놓쳤고 한국은 기차를 직접 만들어서 달리고 있다는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압도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생산 및 수출 복잡성. 이게 뭐냐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력이에요. 반도체 만들 때 필요한 극자외선 관련 부품, 자동차 엔진의 정밀 베어링, 첨단 소재 기술, 이런 건 아직도 일본이 독보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혁신 속도와 디지털 전환에서는 한국이 압도했어요. 특히 2025년 10월에는 우리가 지식재산부라는 전담 부서를 만드는 걸 보고 일본 전문가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처끼리 싸우고 있는데 한국은 아예 국가의 명운을 걸고 기술사령부를 세웠구나 라며 부러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시 수비보다는 공격에 강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기술과 문화를 수용하고 용기 있는 헤딩의 도전이 결국엔 시대를 앞서가는 원동력을 만들고 있는 셈이죠. 성격 급한 한국인들이 빨리빨리 문화가 현재의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다음은 바로 엄청난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는 중국과의 비교입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중국조차 넘볼 수 없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써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그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중국 기술이 무섭게 따라왔다. 이제 가전이나 배터리도 중국이 1등이다. 이런 소식 많이 들려서 불안하셨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모든 임원들을 불러 일본과 중국 사이의 샌드위치 격이다. 지금 단기 성과에 좋아할 때가 아니다. 초격차 기술을 선도해야 한다며 임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2025년에서 2026년 성적표에서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세계 10위 안에 진입했는데요. 인구 14억의 저력은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은 무려 세계 4위이자 싱가포르를 제치고 아시아 1위에 당당히 등극했습니다. 중국보다 훨씬 높은 곳에 우리가 있죠. 도대체 덩치도 작고 자원도 없는 우리가 그 거대한 중국을 어떻게 이기고 있는 걸까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혁신의 밀도 차이입니다.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중국이 엄청나게 큰 대형마트라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만 모아놓은 명품 연구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일단 머릿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낼 때도 물량 작전으로 밀어붙이죠. 1년에 쏟아지는 특허 건수만 따지면 중국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허들이 정말 돈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기술일까요? 엄청난 수와 규모를 찍어낸다고 해서 혁신이 아닙니다. 혁신이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로움을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이 나옵니다. 이번 성적표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한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GDP 대비 특허 출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쉽게 말해서 돈을 1,000원 썼을 때 누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중국이 10,000원을 써서 아이디어 하나를 겨우 건질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00원만 써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낸다는 겁니다. 효율성과 두뇌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미친 두뇌가 있기 때문이겠죠. 중국이 아무리 인공지능에 수조 원을 퍼부어도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끝까지 답을 찾아내는 한국인 한 명의 도끼와 창의성, 그리고 욕망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데이터가 증명한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은 주로 카피캣, 즉 남의 기술을 따라해서 덩치를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트렌드 세터, 즉 새로운 유행과 표준을 선도하고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반도체나 초정밀 미사일 기술 같은 건 돈만 있다고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의 깊이가 필요하죠. 중국이 우리 기술을 빼가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은 돈으로도 못 사는 그 한 끗의 차이의 정밀함이 우리에겐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삼성 직원들을 빼가서 기술 유출 사태가 일어났죠. 정말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술을 정말 잘 지키는 게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이고 개인정보고 제발 그만 좀 훔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외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덩치를 키울 때 한국은 그 공장을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똑똑한 엔진이 되었다. 자, 이제 일본도 제쳤고 중국의 물량 공세도 슬기롭게 제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국가가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전 세계가 한국이 정말 독하게 마음먹었구나 라며 경악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지식재산부라는 초강력 부서인데요. 도대체 이 부서가 무엇이길래 세계 지식재산의 수장까지 한국으로 달려오게 만든 걸까요? 에이, 부서 하나 이름 바뀌는 게 뭐 그리 됐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축구로 치면 공격수만 있던 팀에서 세계 최강의 수비수와 전략가가 동시에 보강된 것과 같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만든 반도체 설계도나 신개념 미사일 기술, 혹은 전 세계를 휩쓰는 K-드라마와 같은 K-컬처를 우리는 지식재산이라고 불러요. 이건 우리나라의 보물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 보물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기술은 이쪽, 저작권은 저쪽. 그러다 보니 보물을 훔쳐가려는 도둑들에게 틈을 보이기도 했죠. 대한민국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지식재산은 곧 국가안보다. 이걸 지키는 사령부를 하나로 합치고 힘을 실어주자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지식재산부입니다. 특허청이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감한 도전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특허와 아이디어를 관리하는 세계 지식재산 기구라는 곳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전 세계 아이디어의 심판관 같은 곳이죠. 이곳의 수장인 대런탕 사무총장이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서울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이 지식재산부를 만든 건 전 세계 혁신 생태계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제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기술의 규칙을 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심판관이 직접 와서 너희가 최고야 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기술을 잘 만든다는 걸 넘어서 누가 기술의 주인인지 어떤 기술이 진짜인지를 결정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억울하게 특허 소송을 당하거나 정성껏 만든 기술을 중국 같은 나라에 빼앗기는 일이 많았잖아요. 이제는 지식재산부가 우리 기업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게다가 우리가 낸 특허가 세계 표준이 되면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우리 기술을 쓸 때마다 우리에게 로열티를 내야 합니다. 앉아서 돈을 버는 지식재산 부국의 길을 국가가 아예 시스템으로 깔아버린 거죠. 일본이
관료주의에 빠져 머뭇거리고 중국이 덩치를 키우는 데만 급급할 때 대한민국은 이미 무형자산이 곧 국력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판을 새로 짠 겁니다. 자, 그러나 저희 나라에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인구 절벽 문제인데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나중에는 결국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말이죠. 세계에서도 이 부분이 한국의 현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인구 위기라는 거대한 벽을 어떻게 혁신으로 무너뜨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2026년 이후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 소름 돋는 반전을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적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인구 감소,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번 성적표에서도 우리나라는 청년 인구 부분에서는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대한민국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포브스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한국 기업들의 로봇 산업 투자를 로봇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혁신의 밀도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부족하다면 그 빈자리를 세계 최고의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채워버리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공장에 로봇을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가 아니라 사람이 귀해지니 기술을 더 기가 막히게 발전시키자 라고 생각의 틀을 바꿔버린 거죠. 제 생각에는 국난 극복을 이렇게 잘 이겨낼 나라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국난 극복 세계 1위라고 저는 자부하게 되네요. 위기관리 능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한편 이번 2025년에서 2026년 성적표에서 우리가 세계 4위까지 올라간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인구는 줄지만 남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의 질과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기술의 힘은 오히려 더 강력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곧 세계의 표준이 되고 일본과 중국이 우리를 보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공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반도체를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도 좁고 심지어 인구까지 줄어드는 그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매번 기적을 써내려가는 그 불굴의 의지에 경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일본이 12위로 밀려나고 중국이 10위에 머물 때 우리는 당당히 세계 4위, 아시아 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건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인한 데이터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밤낮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우린 언제나 힘든 순간을 잘 이겨내왔듯 지금의 힘든 시간 또한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벅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